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이제 새로운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가장 걱정했던 게 또 우리가 쉬는 사이에 글로벌 증시에 급등세가 있으면, 급변동이 있으면 어떡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다행히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진정되는 모양새를 보였고요. 주가도 올랐습니다. 일단 1월 말 2월 초에 있었던 주가의 조정이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의 흐름들, 또 삼성전자, IT 중심의 시장 주도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지수 체크하면서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로 시계를 좀 돌려야죠. 코스피는 2420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848, 지난 수요일에 1%, 2% 올랐습니다. 야간 선물도 간밤에 0.8% 올랐고요. 미국 증시는 간밤에는 소폭 상승해서 다우가 25,000 회복했습니다. 나스닥은 0.2% 조금 밀렸는데요. 지난 금요일 밀린 걸 제외한다면 다우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또 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회복에 대한 조짐을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우리 시장도 좀 안정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지 이번 주 시장들 또 핵심 변수들 체크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연휴 사이에 출렁이면 어떡할까 생각했는데 뭐 지표도 그렇고 사실은 뭐 미국의 채권 금리도 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이 좀 이겨내는 모양새를 보였네요. 네, 네. 저희가 수요일날 아침 방송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설 앞두고 불확실성 기간 때문에 팔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셨죠. 월요일날 갭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글쎄요, 뭐 그 폭까지는 제가 정확히 찝어내지 못하겠습니다만 오늘 갭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지표들 좀 체크해 보면 수요일날 저녁 때 일단 이 물가 지표가 나왔죠. CPI가 나왔는데 YOY 값으로 봤을 때 1.9% 정도 예상했었는데요. 2.1% 나온 거예요. 그럼 만약에 최근 시장이 정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담아서 때문이었다면, 금리 때문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충격을 또 받았어야죠. 수요일날 미증시가 밀렸어야 돼요. 근데 수요일날 미증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우리 자꾸 금리 핑계 대지 맙시다. 뭐 과도하게 물가 우려하지 말아요. 라는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을 상당 부분 증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은 제가 워낙 CPI 얘기하니까 물가들은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소매 판매 값이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치 대비해서 1월에 미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포인트 낮아졌으니까 이걸 보고서 시장에서 그러면 물가가 올라서 뭐 소비가 위축됐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YOY 값,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2.6%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발표된 지표들이 이 소위 말해서 요즘 금리 텐트럼으로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빠졌어야 정상인 미증시였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지표가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채권 수익률이 뭐 큰 폭으로 뭐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 없었고 오히려 지금 2.8% 중반 레벨에서 더 이상 뻗지 못하고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제 89p 초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90p 초반 보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낮아진 상황. NDF가가 중요한데요. 우리 NDF 여기환율이 우리 쉬는 기간 동안에 무려 9.9원. 네. 오늘 원달러 기준으로 보면 1067원.
우리가 1,050원 레벨 안 깰 거예요. 근데 1,100원 레벨까지 올라가길래 1,100원 이상으로도 가기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환율이 다시 1,067원. 그러면 만약에 대한민국 증시가 불리할 것 같으면 원화 강세가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기대치에 충족하는 아침 시가를 뽑아낼 걸로 보여지고요. 본게임은 시가 이후에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또 하게 될 텐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 수급이 방향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일단 출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차트 몇 개 보고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죠. 경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주식 거래하는 뭐 일부 저 같은 경우에도 주식쟁이 아니겠습니까? 예, 주식쟁이들이 맨날 주가 올라요 빠져요 이 얘기만 많이 하는데 근간에 깔려 있는 건 펀더멘탈 경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의 큰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죠. 여기 보시면 산출갭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산출갭이 뭐냐 하면 실제 성장률 대 마이너스 잠재 성장률 즉 원래 이 정도 레벨은 커야 돼요 라는 것보다 더 경기가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윗구간으로 놀고 있는 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과도하게 높아졌을 때 뭐 보시는 것처럼 위기들이 한 번씩 빵빵 터졌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산출갭이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막 돌고 있는 지금 구간에서 뭐 경기를 꺾어서 물가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경제를 잡아먹을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에는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고요. 물가가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비를 위축시키는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샴푸 가격 예를 들었었죠. 한 통에 10,000원 주고 사다가 갑자기 20,000원, 30,000원 올라서면 뭐 이제 샴푸 2번 짤 거 1번 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소비를 위축시키는 이 흐름이 나오겠지만 지금의 물가 수준은 그렇게 과도한 물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을 겁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CAPE 값은 과거에도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PER 값이 뭐예요? 주가를 EPS로 나눠가지고 몇 배에 거래되고 있습니까? 라고 보는 게 PER 값이죠. 근데 이거는 매년 EPS가 변동이 심할 테니까 한 해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았다가 한 해는 굉장히 낮았다가 뭐 이렇게 급등락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근데 CAPE 값은 분모값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EPS의 10년 평균치 값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변동성을 최소화시킨 이 실제로 EPS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분모로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좀 높긴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공황 때 레벨을 넘어섰고 뭐 닷컴 버블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만 레벨이 굉장히 좀 높았던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과도하게 밸류에이션 높다라고 설명할 때 가장 좋은 해소 방법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락이 그런 구간이었지 시장에서 과도한 물가, 뭐 금리 텐트럼 이런 부분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달러 뛰지 않으면 제가 시황 꺾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러가 튈 때 역으로 표시했어요. 달러가 튈 때 신흥국의 상대 강도는 떨어집니다. 지금은 달러가 약세로 가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 구간에서 과연 먼저 뛰어내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정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튀어 올랐을 텐데 큰 폭으로 튀어 올랐을 텐데 이번에는 빅스만 튀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시장이 다소 좀 비싸다라는 인식을 빠르게 해소하는 과정의 마이너스 흐름이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는 아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매파적인 시각을 안고 있는 메스터 같은 경우에도 차기 연준 부의장으로 지금 논의되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 코멘트 중에서 몇 개만 좀 발췌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올해 시장 굉장히 좋을 거예요. 세제 개편안 같은 이런 경제 촉진책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금리 정책과 관련된 코멘트인데요. 올해와 내년의 금리는 작년과 비슷한 속도로 인상할 것 같아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지나친 반응 경계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
우리는 뭐 연휴 지내면서 뭐 아직 시장에 반영을 안 한 상황입니다만 시장의 기대보다 높은 물가가 나왔고 그 부분을 시장이 마이너스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증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펀더멘탈에 입각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시기에 들어와 있다. 시장 충분히 밀렸었고 과도하게 언더퍼폼 때렸었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증시의 기대감도 여전히 높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시장 이슈. 그러면 시장의 상승을 어느 정도 기대해도 좋다면 누가 주도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지난주 우리는 뭐 3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강세 현상을 또 외국인들의 매수를 함께 읽어봐야 될 시점이 네. 됐습니다. 예. 요 표 하나 보시죠. 네. 제가 방송에서 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차가 가다가 유턴을 꺾어야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뭘까요? 브레이크를 줄인다. 밟아서 예. 이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꺾어서 유턴을 돌겠죠. 그러면 그걸 할 때 시장에서 바로 티가 날 텐데 어디서 티가 나겠습니까? 삼성전자와 외국인 선물에서 티가 날 겁니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서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죠. 최근 3거래일 동안 그러면 지난주 월화수 거래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화수 거래일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가 주도한 반등폭은 무려 10%입니다. 그러면 넘버원 값이 10% 돌아서니까 시장에서 무슨 얘기 나왔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죠. 시장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아, 시장이 반등하긴 반등했는데 또 뭐만 올랐다? 삼성전자만 올랐다. 상승수가 위축됐다. 이런 그림들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주도하고 그러면 시장에 대한 하반 경직은 크게 이 방어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을 누가 주도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주구장창 팔아대던 외국인 매도 수급이 또 끊어지고 매도가 줄다가 속도 줄이는 거랑 똑같죠. 매도가 줄다가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매도를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속도를 줄이고 있었던 구간에서 핸들 돌리고 반대 방향 쪽으로 가속을 찍고 있는 구간. 만약에 오늘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가 큰 폭으로 뜬다라고 하면 이건 반대 방향 쪽으로 가속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수 반등의 탄성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그림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펀더멘탈 밑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게 되면 최근에 D램가가 무너졌느냐? 아니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낸드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먼저 D램 부분 보게 되면 여전히 가격은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D램 부분의 캐펙스 증가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 쪽에서는 과거에 주가가 좀 크게 무너졌었던 부분을 가장 크게 설명하는 거는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이 D램 캐펙스 증가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다가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웨이퍼 마이크론에서 투자한 거 밝힌 거 보면 웨이퍼 추가적으로 투자 계획 없음. 그러면 누가 지금 주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D램 시장 누가 주도한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주도한다는 얘기죠. 낸드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낸드 가격 최근에 안정세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낸드 쪽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3D 낸드 진행 공정 높여가지고 고사양 계속 뽑아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코멘트 나온 거는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얘기했었고요. 비트플러스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삼성전자 쪽에다가 펀더멘탈로 찌그러졌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은 없죠. 그 무엇보다 우리가 그냥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삼성전자 사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 한 주에 200 몇십만 원짜리 주식을 어떻게 삽니까? 라고 네.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잘못 보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몇천 원 거래되고 있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몇십 배 거래되고 있는 이 종목들이 비싼 거지. 이 삼성전자가 250, 260에 거래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 값은 한 번도 비싼 적이 없는 주식인데 이걸 비싸다라고 읽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오해도 50대 1 액군을 때리면서 시장의 부담감을 떨어뜨려 줄 준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면 반등을 주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까지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반등 초입 구간은 시가총액 상단 쪽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워낙 많이 보셨을 테니까
오랜만에 LGD 얘기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제안포트에도 LGD는 그대로 들어가 예.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 가격이 밀리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마이너스 찍힌 값이니까. 근데 최근 보시게 되면 올라왔죠. 패널 가격이요. 그렇죠. 예. 패널 가격이 지금 큰 폭의 플러스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하락폭을 계속 축소했습니다. 라는 부분을 먼저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값은 지금도 LGD 매출의 90%는 LCD입니다. 10%가 OLED예요. 지금 이 10% 매출 OLED에서도 이 이익을 못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현재는 적자 상태인 건 맞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OLED 출하량 값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 레벨에 비해서 올라오고 있는 출하량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나오고 있는 건 빠르면 올 하반기 OLED 쪽에서 플러스 이익 만들어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 그림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죠. 저도 과거에 LGD 안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때 이 그림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죠. 근데 지금은 이번 그림, 이 두 번째 OLED 모멘텀에 대해서 점수를 줘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한동안 이 LGD 주가에서 소위 얼어 있었던 투자자분들이 이번까지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도 LGD 주가 흐름 한번 보시면 하락을 잘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하락폭은 제한적이었고 뭐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을 좀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뭐 외국인 주도하는 매수 수급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반등 초입 구간, 상위 구간 쪽에서 IT가 살아났을 때 반등 탄성이 강한 편인데 최근 증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시장에서는 반등에 대한 기대를 추가적으로 이어가도 좋습니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포트를 뭐 조정해 놓으셨거나 네. 뭐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판을 좀 짜야 되는 상황인데 네. 뭐 우려도 사실 조금 아직 남아있기도 한데 워낙 지난번에 네. 하도 좀 화들짝 놀랐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비중을 좀 확대해도 되는 건지 마지막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매에서 비중을 줄인 투자자분들이면은 이번에 100점을 받으셨겠죠. 근데 저도 이번 첫 번째 투매에서 비중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투매에서 뛰어나가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는 상당 부분 증명을 한 거고 떨어지는 칼날을 받고 있을 때 주식을 받는 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뭐 월화수 방송에서 지금은 받아야 될 때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나타난 거고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거는 뭐 못할 짓이지만 튀어오르는 반등 기조에서 따라가지 않는 것도 굉장히 바보 같은 이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림은 만들어졌다. 빠지는 시장에서 못 사는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반등하는 시장에서 못 따라갈 이유 없지 않느냐. 과도하게 언더퍼폼 때렸던 증시가 반등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비중 확대 전략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장이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여러 변수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또 뭐 내일 이후에 오시면 또 포트 상황들 좀 점검을 하면서 종목적으로 포커스를 또 맞춰보도록 네. 하죠. 예, 장영혁 팀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